안녕하세요. 우리 반려동물들의 건강 상식을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박준석입니다. 고양이도 여기 해당을 하긴 하지만 이제 강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건데, 설사, 구토 요 증상으로 이제 많이 내원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치료 정도까지 보통 진행을 하는지 한번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아지 친구가 이제 구토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수의사들은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게 진짜 구토냐 아니면 토출이냐라는 걸로 구별을 해요. 구토와 토출, 일단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생각을 일단 먼저 해봐야 되는데, 구토는 보통은 위, 소장, 상부 이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꿀렁꿀렁꿀렁 하다가 토해내는 거를 구토라고 하고, 토출은 이제 그런 거 이제 느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속이 메스껍다라고 하죠. 이제 식도가 타는 듯한 느낌, 술을 과음을 하고 그 다음날 식도가 좀 아프다, 속이 쓰리다, 이럴 때 이제 보통은 이제 메스껍다 보니까 이제 그냥 나도 모르게 내용물이 훅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토출이에요. 행동으로 보면 강아지가 배를 꿀렁꿀렁꿀렁 하는 게 레칭입니다. 그리고 쩝쩝쩝쩝 하는 게 너우지하고, 웩 하는 게 구토예요.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보통 구토한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가 쩝쩝쩝, 두 번째가 꿀렁꿀렁꿀렁, 세 번째가 웩. 이 세 단계예요. 이게 구토예요. 토출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꿀렁꿀렁꿀렁, 쩝쩝쩝 없습니다. 차이가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구토라고 한다면 위, 소장, 상부 이쪽에 문제가 있는 거고, 토출이다 이쪽에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보통 식도 쪽에 문제가 있는 건데, 구토라고 하는 것도 토출과 구토를 먼저 구별을 해야 되고, 만약에 진짜 구토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접근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오래된 구토냐 아니면 금방 얼마 안 된 급성 구토냐, 이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만성적인 구토다, 보통은 만성이다라고 하면은 3주 그 이상의 구토를 만성 구토라고 해요. 만성적인 구토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뭔가 질병이 있는 거겠죠. 나이가 많다, 근데 만성 구토다, 그러면 분명히 어딘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염증성 장질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췌장염일 수도 있고, 심하면 종양일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구별을 해야 되겠죠, 검사를 통해서. 그런데 만약에 급성의 구토다, 근데 어리다 라고 한다면, 보통은 이제 그런 경우들은 무언가를 잘못 먹고 이제 급하게 식체, 쉽게 말하면 체하거나, 아니면 위장염이 생겼거나, 아니면 뭐 이물 같은 거 주워 먹어서 그걸 뱉어내려고 하는 행위거나, 보통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급성의 구토다라고 한다면 보통은 이제 엑스레이적으로 뭐 이물을 평가를 하고 큰 이물이 없으면 간단하게 치료가 끝이 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만성의 구토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복잡해질 수 있어요. 구토라고 하면은 구토냐 토출이냐, 진짜 구토다라고 하면 이게 급성의 구토냐 만성의 구토냐라는 걸로 구별을 쫙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볼 거는 이제 설사예요. 설사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치를 보통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 보호자분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도 어느 정도 위치가 추적이 됩니다. 장은 뭐랑 뭐가 있죠? 크게 소장과 대장이 있죠. 소장성 설사가 있고, 그러면 대장성 설사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뭐냐? 소장에 문제가 있어서 설사를 한다라고 하면 보통은 물처럼 쫙 하는 설사를 합니다. 심하면 구토까지 동반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대장성 설사다라고 한다면 보통은 점액성이에요. 찔끔찔끔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죠. 심하면 이제 거기 피가 섞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 피가 섞여서 나올 때, 설사를 할 때 보호자분들께서는 피가 섞인 변을 보니까 뭔가 큰일이 난 것처럼 이제 오시는데, 사실은 큰일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설사라는 것도 소장성이냐 대장성이냐라는 거를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소장과 대장을 구별했다, 그 다음 단계는 뭘까? 당연히 급성이냐 만성이냐로 또 구별을 해야 되겠죠. 급성의 설사다라고 한다면 보통은 뭐 일어난 지 며칠 안 된 설사, 만성의 설사다라고 한다면 보통은 3주 이상의 설사를 의미를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소장성 설사를 보는데 급성이다. 그러면 이 친구가 따로 밥을 잘 먹고 구토도 없고 그러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소장성 설사인데 오래된 3주 이상의 설사를 보고 있고, 구토도 하면서 식욕 부진도 있다. 근데 이 친구가 나이가 많다, 분명히 어딘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반드시 전체적인 검사를 통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밝혀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파헤쳐서 어디가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를 반드시 밝혀내야 이거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더 늦어지게 되면 강아지들은 더 많이 아파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비용적인 것도 시간적인 것도, 잘못하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습니다. 구토와 설사를 구별할 때 구토 같은 경우엔 토출이냐 구토냐, 만성이냐 급성이냐, 설사 같은 경우엔 소장성이냐 대장성이냐, 급성이냐 만성이냐 라는 걸로 일단 구별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호자분들께서 이제 또 궁금해하시는 사항, 제가 2가지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 유산균, 이제 저희 병원에도 있는 건데 이제 프로맥스라고 해서 짜먹이는 유산균이 있고, 포 형태로 되어 있는 닥터스 비오라고 하는 유산균이 있습니다. 이 2가지 타입이 있는데, 강아지들한테 유산균을 설사하거나 구토할 때 먹여도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설사하고 구토할 때 이런 유산균 제품들을 먹이는 거는 충분히 좋아요.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혹은 다른 수의사분들께서 처방하시는 약에 항생제가 들어있다, 그러면 그 항생제와 유산균을 같이 먹으면 유산균이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약이 작동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아침 저녁에 약을 먹인다, 점심때 이런 제품들을 먹이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사람도 이제 어떤 사람은 유산균을 먹으면 설사를 하고 유산균을 먹으면 설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처럼 강아지들도 개체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좋다는 유산균을 먹였는데 오히려 설사가 더 심해지더라, 그러면 일단은 그 유산균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개체마다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 2번째, 사람 음식. 사람 음식을 먹고 보통은 구토하거나 설사해서 병원에 많이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 음식을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 이런 건데, 이거는 저희가 이전에 너무 많은 영상들을 이전에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영상들을 보시더라도 충분히 많은 답을 얻을 수 있는데, 일단은 한 가지 딱 하나만 기억하신다라고 한다면, 일단 강아지와 사람의 체중이 다르다. 그래서 그에 맞게 주셔라.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3kg 되는 강아지와 7, 80kg이 되는 사람과 비교를 했을 때 동일한 양의 고구마, 동일한 양의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탈이 나겠죠.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내가 이 강아지가 먹는 양의 20배를 먹었을 때 괜찮을지를 생각하고 항상 주셔야 됩니다. 강아지 그리고 고양이도 여기 해당을 합니다. 설사와 구토라는 이 단순한 증상에 대해서 동물병원에 정말 많이 찾아오시는 이 2가지 증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